설계해온 권기수 도의원님의 진솔하고 간곡한 요청에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 의원님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 제천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며 또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리했습니다. 제천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꾸자. 그런 여론이 너무도 그런 민심이 너무도 크고 깊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15년간 발로 뛰어온 저로서는 이런 민심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천 시민들의 민심에 따라 제천시장 출마를 결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근규는 제천시를 제대로 살릴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천시장에 출마하여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제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충북 도민 160만 시대 충청북도의 새로운 영충호 시대를 만들어온 역량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손잡고 북부권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제천의 획기적 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새 제천 건설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 이근규의 최대 강점은 중앙 인맥입니다. 저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주머니에 비록 돈은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제 큰 재산입니다. 그동안 저는 30년 이상을 중앙에서 활동하며 두터운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대학 친구들만도 수천 명이 중앙무대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까지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자유와 정의, 농민과 서민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젊음을 바쳐왔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7년간 국회 원내총무실, 정무장관실을 거치며 중앙정치의 핵심을 배웠고 SBS 서울방송 창업 멤버로 참여해 소통과 언론 문화를 체득했습니다. 인터넷 교육방송국 G캐스트와 클리포드를 위시한 여러 기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가의 경영 리더십과 실물 경제에 대한 안목을 익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50만 국민운동 조직을 이끌면서 전국적으로 넓은 인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로서 청소년과 여성, 노인이 함께하는 전국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무대에 가서 말 붙이기도 힘든 그런 시장은 곤란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우리 제천을 최고로, 제천의 경쟁력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일즈 시장이 필요합니다. 장차관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각계의 최고 책임자들을 수시로 만나 제천의 미래를 설득하고 그들의 힘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상상만 해도 즐거운 기분 좋은 변화를 우리 제천에도 가져와야 합니다. 저 이근규가 제천시장이 되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소통과 통합,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겸손한 리더십으로 봉사하는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파를 초월해 지역사회를 통합해가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의 권한은 시민의 합의를 통해서만 그 힘이
정당하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들은 사회 통합에 어긋나게 됩니다. 언제나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제천 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바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제천의 행복지수가 230개 시군구 중에서 223등이라는 비참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낙후되어 온 제천을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과 제가 지켜온 가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제천이 산다면, 우리 제천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라도 기꺼이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근거리는 설렘과 뜨거운 열정으로 용서 숨치는 제 가슴을 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 응답이 있겠습니다. 예. 예. 김병호 기자님. 예. 대한뉴스 김병호 기자입니다. 총재님은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추후 시장님이 되신다면 제천시를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구체적인 공약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짧은 소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지역에서 청소년 교육의 산실이었던 동묘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동묘학교는 100년이 넘은 우리 제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했던 청소년 교육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감께서 100년 동안 제천 시민을 길러낸 그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청소년 회관이나 청소년 회관과 함께 영어 체험 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100년 동안 학교 부지에 묶이는 관계로 지역 상권이 본의 아니게 피해받던 것을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넓고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 많은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제천 시민의 혈세로 사가지고 우리 제천시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하시죠. 네. 짧게 하시죠. 네. 예. 우리 김병호 기자님 짧게 할까요? 예. 네. 지금 이 기자회견에 네. 좀 질의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짧게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아신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청소년 회관이 지금 실제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천 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종합문화센터를 우선 짓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직업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차후에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예. 중범의 서덕철 기자입니다. 네. 저번에 권기수 도의원님이 시장 출마를 포기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히 시장 출마를 포기를 하신 건지 공적인 기자회견을 한번 공적 입장을 밝혀주면 예예. 우리 권 의원한테 무슨 예예. 아, 그거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뭐 설명을 해보면 되죠. 그럼 권기수 아니 그러니까 예. 당사자 오셨으니까 네네. 권기수 도의원님이 시장 출마를 감사합니다. 포기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께서 아주 궁금히 생각하는 사항을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2010년도 도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시장에 출마하려고 4년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해에 1월 달부터 신상에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오다가 작년 10월 달에 참 이런 그 상태로서는 시장에 출마해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후 한 3개월 동안 서울의 그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건강이 회복돼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활동하게 됐고 또 그때에도 제가 우리 지역의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용태를 하겠다 이런 시장 포기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이충재가 모든 것을 거치에 덕망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출마 포기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 출마 포기. 예. 네, 저 아시아뉴스 통신 정홍철 기자입니다. 사실 저 이총재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불편하셨던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선거 때마다 이명박 때는 이명박이 보낸 사람, 또 그간 그렇게 정당을 옮겨오면서 이근규에 대한 그 정체성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입장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는 제가 좀 그때 시절에 제가 가진 뭐 여러 가지 학연이나 제가 또 고려대학교 출신으로서 고대 아니면 제가 살아남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제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대통령을 한번 만들겠다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 진짜 가슴 속에 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흥묘백모론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큰 얘기처럼 또 잘 아시다시피 제천 지역은 어쨌든 제천 지역만으로서는 살기 어렵다. 그래서 제 한 몸이 작게나마 상처를 받고 희생되더라도 제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졌던 기대와 다른 그런 정치 노선과 그 정책적인 추진 방향 때문에 저는 즉시 그 손을 놓고 그리고 원래 제 본향인 민주당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지금 제가 지금 출마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역에서는 정파를 나누고 또 계파를 나누고 파벌을 나누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 정당 따져서 무엇 하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시민만 보고 시민과 함께 일하는 저는 제천당의 당원입니다. 저희가 진도를 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제가 뭐 죄송합니다. 김영 씨, 다 끝났으면 예, 파팅 한번 하고. 저기 질문하시는 내용이 없으신지요? 다 끝난 거 같은데 뭐. 총재님 제천시를 위해서 시장이 되시면 추후에 제천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빠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 예. 뭐 우리 제천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대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대기업 공장이나 아니면은 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후보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후보도 대기업이나 커다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 산업단지나 지역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반성해 왔습니다. 제천에 제일 중요한 대기업 유치를 제가 해내고자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수백 명 이상의 상근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필요한데 제가 통상 선거 때 물류기지 얘기를 했더니 잘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인근 충주에만 가보면요. 충주역 옆에 컨테이너 정말 산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부산이나 아니면은 인천이나 서울 등지로 철도를 통해서 많이 물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제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 복선화가 이제 진행되고 곧 완성된다면 어떤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없지만 그런 곳에 대형 물류 기지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물류 비용을 다 극복해내는 그러한 기지를 좀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큰 기업이나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질문 없으시면 우리 시의원님, 의원님 같이 하셔서 우리 제가 뭐 소개해드리지 아니해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마침 단양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낳은 분이기도 하지만 단양에서 구분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단양에서도 일치 아실 텐데 우리 김정규 회장님 잘 아시죠?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이신 권기수 의원님이십니다. 박수로. 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천시 의회에 정말 아주 뛰어난 인물이시죠. 우리 부의장도 지내셨고 또 제천시의 아주 오래된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여성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양순경 의원님이십니다. 용동, 그리고 제천의 현재 부의장이시죠. 우리 잘 아시는 제천에서 제일 또 잘 나가는 남자 중에 하나죠. 우리 최상귀 부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제천의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톡소리 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신백동, 그다음에 교동, 장락, 남현동 지역에 우리 멋진 재수가 좋은 여자 우리 최경자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YWCA 회장으로 봉사하시면서 큰 일도 하셨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서 제천시의 여성에게 자존심을 많이 높이셨고 특별히 또 김은식 6.25 참전 유공자회의 전임 회장이신 김은식 회장님의 자부이기도 하시죠. 우리 오성균 비례대표 의원이십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들 있고 또 마침 어르신이 몇 분 계신데 우리 6.25 참전 유공자회의 회장이신 우리 유영우 회장님, 신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바로 직전 회장으로서 우리 제천시의 6.25 참전 유공자회를 이끄시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고취시켜 주신 우리 김필흥 전임 회장이십니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독사여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제천시 6.25 참전 유공자 회장 4년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본토백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천시 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4년 4개월 동안 회장직을 맡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최경자 위원장님께서 우리 참전 유공자 회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천시의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른다. 예산 심사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6.25가 뭔데 가서 참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말로 불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제천에 우리 6.25 참여 유공자 회원이 약 700명이 넘습니다. 지금 83세 이상입니다. 전부가. 집회 짓고 귀도 먹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지 금년도 예산 제가 아주 세상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신청을 해놨어요. 했는데 아직은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대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최소한도로 그거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거 신청하는데 3분의 1이 깼겠어요. 거기다 왜 지원해 주느냐?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 그 문제는요. 예, 조금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6.25 참여 유공자 회원 83세 이상 되는 노인애들을 너무 관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마디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참전 유공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이지만 이제 그게 뭐 저보고 좀 뭐 가르침도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경제 교육으로 봤을 때는 10대 강국까지 올라가 있죠.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처럼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6.25 전쟁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패배해서 망했다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저는 6.25 참전 유공자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에 정말 올곧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천에서는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그 6.25 참전 유공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제천시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다 훌륭하고 고귀하시지만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건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카톨릭 문민회가 우리 제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백운에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 문민회가 그 암울하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정말 우리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그 활동에 앞장섰었던 우리 어르신이 와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지금은 학산 노인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그 현재 학산 노인회의 김이코 회장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몸도 좀 많이 불편해지셨는데요. 우리 또 제천의 오래된 양심 세력의 대표시죠. 우리 황명구 고문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평생을 또 외길로 살아온 우리 주문규 고문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제천시 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 되신 어른이시죠. 우리 태승균 우리 전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시름 교통봉사대의 이봉화 대장님 저쪽 뒤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장 선장님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언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지금 외항선 선장이신데요. 기획한 지 며칠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고맙습니다. 지금 저 청암학원 새아이디 여기 장병호 이사장님의 바로 동생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외항선 선장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다른 얘기는 더 설명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장병순 선장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진작가 협회의 회장님이신 우리 김명환 회장님, 저희 고문으로 참여하셨는데 김명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자, 우리 저희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천시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기수 의원님과 함께 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전진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천시를 새롭게 변화하고
제천시를 새롭게 건설해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식의 그러한 낙후된 지역으로 매몰되어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시민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여서 제천 시민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과 의원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만세할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려고 그래. 이행 하나 나가지.